자, 이 영상에서는 이게 파워포인트를 쓰면서 잘 알고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필요한 기능인데 잘 모르고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것 3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있는 거는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목록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그 북대문하고 남대문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그런 경우가 있죠. 그러면은 보통 보게 되면 이를 벌려서 복사한 거를 붙여 넣거나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데, 자, 이렇게 목록을 이동시킬 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씌워서 Alt,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. 그러면 이제 위로 아래로 제가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동되는 게 보이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 항목을 위로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를 찍고 그 Alt Shift 화살표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한 줄을 할 때는 선택을 안 해도 돼요. 두 줄 이상을 할 때는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고,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?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예를 들어서 MS 워드인 경우에도 자,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지금 순서가 가나다란데 요 나를 가 쪽으로 옮기겠다.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어요. 이렇게 블록을 씌워서 할 수도 있고, 그냥 아무 셀이나 그 행에서 아무 곳이나 선택이 된 상태에서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Alt Shift가 가만히 눌려져 있어야 돼요. 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움직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.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Alt Shift, Shift Alt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지만 그 Alt Shift 화살표를 이용해서 위아래 위치를 바꿀 수 있다. 이 팁은 워드 참고로도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파워포인트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쪽에 도형을 하나 그립니다. 그러면은 이 색깔을 채울 때 이런 게 있잖아요. 도형 채우기에서 이쪽에 그 색깔을 피킹하는 그 스포이트를 클릭해서 이걸로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, 이 스포이드가 사실은 요 영역을 벗어나면 색깔을 선택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를 벗어나면 그런 게 해서 불편해서 자, 어떤 경우를 많이 쓰냐 그러면 내가 이 색깔을 쓰고 싶다. 그런 경우에는 자,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쓰죠. 삽입해서 자, 스크린샷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엑셀이 있다. 그러면 이제 엑셀에 있는 이 색깔을 쓰고 싶다. 그러면은 그 엑셀을 스크린샷을 떠온 다음에 이렇게 떠오고, 그래서 그림 서식에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도형의 색깔을 채울 때 스포이트를 클릭하고 그걸 요 색깔을 찍으면 그 색깔이 이쪽에 반영이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.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구글이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 요 색깔을 내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시키고 싶다.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한 것처럼 이 채우기의 스포이트가 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캡처해서 이쪽으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원래 있는데 잘 안 써서, 자,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나갈 때 이 클릭을 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클릭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.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스포이드가 같이 나갑니다. 그렇죠?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지점을 갖다가 되면은 그 지점의 색깔이 그 네모칸에 나오죠. 이렇게. 그래서 클릭을 하면 똑같은 색깔로 바뀝니다. 그러니까 요령이 스포이트는 바깥쪽으로 나갈 때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냥 쭉 나가면은 바깥쪽으로도 그대로 이동할 수 있다. 이게 하나의 팁이 됩니다.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림을 이렇게 떠온 것이고, 자,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다 보면 강의 같은 걸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. 삽입해서 머리글, 바닥글 같은 걸 집어넣어서 슬라이드 번호 같은 걸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번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. 이런 걸 하는데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지금 시간이 30분이 남았는지 5분이 남았는지 이런 거를 시계를 보기도 좀 그럴 수가 있고, 시계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, 아니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남은 시간을 확인하면서 그 나머지 슬라이드도
시간 안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에는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 이 페이지가 나오는 것처럼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면은 좀 편하겠죠. 내가 강의를 뭐 오후 7시까지 해야 된다, 8시까지 해야 된다,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아니면은 뭐 10시까지 해야 된다. 그러면은 여기에 시간이 같이 뜨면은 좋기 때문에, 자, 이런 걸 하는 방법으로 이 기능도 이제 자주 사용하면 좋습니다. 강의장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강의를 할 때 슬라이드 쇼만 보면서 시간을 체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,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그 삽입에서 머리글 바닥글에서 요 날짜 시간을 체크해 주고요. 그럼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. 어느 위치에. 그러면은 요 시간의 형식을 이쪽에 보게 되면 시분이 있죠. 시분 초가 있어요. 이 초까지 하게 되면 발표를 할 때 그 발표를 보는 사람들이 초가 자꾸 바뀌는 거에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거를 넣게 돼서 모두 적용을 눌러요. 그러면은 각 슬라이드마다 이렇게, 이거는 제목이니까 제목인 경우에는 이거를 빼기 위해서 원래는 여기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, 이런 걸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나오게 되죠. 그럼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면 시간이 나오는데 시간이 계속 바뀝니다. 그러면 현재 시간으로 계속 표시가 되는 것이어서 나중에 이거 발표를 하면서 지금은 몇 시쯤이구나, 지금은 뭐 50분이구나, 40분이구나, 이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발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발표화면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글씨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아니면은 뭐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그 해당되는 슬라이드에만 넣어도 되고,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간을 표시해줘서 전체적으로 그 종료 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의 간단한 팁 3개를 확인해 봤습니다.